예, 오늘 예지투 두 번째 역은 우크라 재건역인데요. 아, 정말 이게 그렇게 전쟁이 아직도 생생하고 많은 피해가 있는데 모여가지고 지금 파리에서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한다는데 네네. 이렇게 회의하고 있으면 됩니까 지금? 무기를 보내주고 지금 그래야지. 사실상 뭐 재건 같은 경우는 예. 네, 논의가 되는 게 예. 저도 이제 뭐 향후 당연히 대응을 해야 네.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선별적으로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그런 시각으로 저도 보고 있는 제가 이제 상황이고요.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뭐 1차 대전, 그 2차 대전 다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일 때 이제 각국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재건할 거냐 큰 네네. 그림을 짜주면서 자기 기업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이게 뭐 논리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역사적 흐름이고요. 뭐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갈까요? 이번 회의에서? 사실 아직까지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에 대한 좀 언급은 없는데 일단 예. 규모 자체가 1,200조 원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모듈러부터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피해 지역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네. 이걸 복구를 해야 되니까 뭐 그럼 이제 폐허도 치워야 되고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단계별로 이제 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각 기업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참석을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아직은 그 내용들에 그렇죠. 대해서는 뭐 공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추측성으로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강대국들의 재건 시장을 뛰어드는 각축장이기 때문에요. 네네네. 서로 자기네 주장을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무기를 얼마나 보냈는데 우리가 이걸 해야지. 네. 야, 우리는 안 보내냐? 뭐 이러면서 할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이제 독자적으로 사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기여한 바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탄약이나 이런 걸 좀 보낸 걸로 추정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우리도 이제 컨소시엄에서 같이 들어가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으로 무슨 토건 수요라든지 중장비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게 모듈러 건축 얘기하셨는데요. 재건 네네네. 관련해서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딱딱 가서 조립해서 짓는 그러니까 쉽게 어떤 공법을 통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냥 예. 일반적으로 집을 짓기보다는 이렇게 박스 형태로 이렇게 빠르게 짓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건축 비용도 싸고 사실상 빠르게 지을 수 있고 그렇다고 안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성까지 조금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이라든지 비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매력적이고 또 이게 또 쉽게 철거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스로 계속 쌓아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활용도 좀 편한 부분에서 좀 친환경적이다라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모듈러 사업을 하는 뭐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군들 사실상 뭐 실적도 최근에는 좀 나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게 뭐 재건을 하는 입장에서 뭐 단기적인 이런 뭐 막사 같은 거라도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그러한 관점으로 빠르게 세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이런 모듈러 건축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표적인 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SY가 뭐 모듈러 쪽에서는 점유율도 상당히 높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실적도 상당 부분 좋았고 오늘도 주가가 조금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종목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데크플레이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하는 기업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뭐 덕산 하우징이라든지 또 이제 금강공업도 모듈러 사업을 하고 있는 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이 종목은 2018년부터 LH공사와 꾸준히 모듈러 건축 사업을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제 좀 이런 모듈러 사업 종목군들 중에서는 금강공업이 오늘 먼저 움직였고 후발로 이제 SY가 또 위치 에너지를 좀 맞춰주는 이런 기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다스코 같은 종목도 뭐 이제 데크플레이트로 좀 연관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오늘 사실상 뭐 이제 최대 수혜주를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증권사 리포트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종목군들이 해당 안에 좀 들어가는 종목군들이다라고 또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금강공업은 25%가 올랐고요. 예. 네네. 덕신하우징. 저도 맨날 헷갈려. 덕산인지 덕신인지. 덕신하우징. 네, 덕신. 이름이 맨날 헷갈려요. 네. 덕신하우징도 급등했고 다스코도 급등했고 이들 종목이 다 관심이 했고요. 또 재건 관련해서 보니까 최근에 이제 통신주인데 보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것도 움직이더라고요. 재건하고 뭐 통신 장비하고는 글쎄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사실상 이게 이제 뉴스나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좀 두 개 움직인 게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종목과 그다음에 오늘도 상한가 마감한 RBK 그룹이죠. 예. 일단은 RBK 그룹은 홈페이지에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됐죠. 뭐 빛의 속도로 전달한다라는 제목의 뉴스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도 우크라이나 전력망 및 통신망 재건 지역을 사업을 한다라는 부분들 이게 이제 7일에 유럽 쪽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유럽 쪽 대표가 참석을 해서 다산 네트워크스도 이런 데 좀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상 구체적으로 뭐 엄청나게 얘기가 나왔다라기보다는 뭐 전력망이라든 통신망도 결국에는 인프라 쪽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재건을 할 때 인프라 투자도 당연히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뭐 수혜도가 나온 것 같고요. 지금 일부 시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건축 쪽으로만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인프라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상 뭐 변압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로도 또 펼쳐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포함될 게 많죠, 그러면. 네, 그래서 저는 이 인프라로 확장이 된 것이 좀 상당 부분 이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통신 장비 쪽으로만 너무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다른 큰 사업들이 생길 때 우리가 인프라 투자도 얘기가 나오면서 예.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돌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도 만약에 이 섹터의 테마가 조금 더 강력해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런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도 충분히 테마성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실적이나 산업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미국 지역에서는 10년 내 최고의 이런 성수기가 도래를 한 상황이고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인프라 투자를 또 해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런 쪽까지 붙어주게 된다면 양수기 염장이죠. 네, 엄청나게 또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붙이기도 지금 좋은 상황이거든요. 예. 통신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통신 쪽으로 국한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사업 영역이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뉴스를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오늘 급등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파리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 그죠? 네네네. 약간은 이슈 뉴스적 성격이 그때그때 많기 때문에 요것도 보지만 사실 다른 대안도 좀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얘기 전에 네네. 우크라이나 재건주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종목 한 종목 보고 그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SY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이 이제 건축 자재 기업이고요. 앞서 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듈러 쪽에서 좀 좋은 그런 흐름이 보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상당 부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1분기 때에 계절적 비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순이익이 230%, 영업이익이 163%나 네. 증가를 했고요. 또 2분기부터는 관련된 수주들도 좀 증가를 할 것이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친환경 자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환경법 때문에. 네. 근데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겨서 저점부터 이제 강세 흐름들이 나왔고요. 이번에 2차적인 시세가 나온 건 또 모듈러 쪽인 부분이 또 강조가 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상승이 이제 이런 친환경적인 부분과 실적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슈팅이 이제 모듈러로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비중이 또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재건주들이 간다라고 한다면 예. 충분히 상승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재건주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죠? 그쵸, 예. 그러니까 그거 하나에만 이슈로 가게 되면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죠? 네네네.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함께, 그죠? 건설기계, 변압기 이런 쪽에서 함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 가는 게 훨씬 좋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를 볼 때 이제 오히려 이제 요거와 함께 좀 같이 봐야 될 혹은 이제 좀 또 좀 눈여겨 볼 만한 다른 또 전략이 있으시답니다. 네, 저는 곡물을 좀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곡물, 싶습니다. 예. 네, 이쪽이 사실상 재건이랑은 정반대로 가는 섹터거든요. 오늘도 사실 두 섹터가 모두 다 강세 기조가 보이다가 네. 이제 힘겨루기를 좀 한 거죠. 근데 재건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오늘 곡물주가 눌리고 재건주가 좀 슈팅이 나왔는데 사실상 반대 개념입니다. 재건은 전쟁이 끝나야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곡물은 사실상 전쟁이 유지가 돼야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왔다 갔다 같습니다. 하겠네, 그럼 두 섹터가 그죠? 네, 두 섹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예, 있는 예. 상황이고요. 곡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시애틀 항구에서의 이런 파업 이슈, 거기에서 30~40%의 물동량이 곡물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뭐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아프리카 사절단이 왔을 때도 크렘린궁 대변인이 뭐 사실상 곡물 협정 연장 안 될 거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슈퍼 엘니뇨 현상에 따라서 지금 캔자스주 지금 작황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60년 동안의 최악의 밀 작황이라는 기사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런 그리고 밀 선물 가격도 뭐 곡물 가격도 최근에 3, 4개월 동안의 선물 가격 보시면 한 10% 올랐죠. 근데 현물로 오면 이게 한 상한가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급등력이기 때문에 선물 가격까지 튀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만약에 재건주가 이번에 회의하는 걸로 인해서 만약에 이슈가 소멸이 되고 거기에 따른 단기 차익 마무리들이 나온다면은 지금 후발로 충분히 이제 곡물이나 사료 쪽으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채널링 하셔서 좀 보시는 것도 전 충분히 괜찮은 대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보면서 동시에 곡물 관련주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좀 트레이딩할 수 있는 영역으로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과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역까지 동행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